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성인의 박근수입니다. 구지은입니다. 부산 중에서도 동부산 권역은 눈부시게 성장하고 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역적인 현안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같은데요. 지성인 이 시간은 동부산발전연구원 김한선 원장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에 동부산발전연구원이 기장에서 개원을 했습니다. 초대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먼저 동부산발전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리죠. 네, 우선 인사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기장군 출신 김한선 예비역 육군 소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격조 높고 또 훌륭한 코너에 나오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동부산발전연구원은 제가 작년 10월 말부터 이제 시작해서 일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네. 동부산발전연구원은 우선 지역적으로 부산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기장군 일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네.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설립한 그런 사회단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기장에는 고리원전 1호기 그 폐로 문제, 네네. 또 동부산 뭐 관광단지 그 개발 이런 문제 등 큼직큼직한 지역 현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지역 현안을 행정당국이나 뭐 정치권에서 당연히 이제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너무나 큰 이런 현안들이기 때문에 이런 당국에서 만으로 해결하기는 좀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이런 단체에서 지혜를 짜내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좀 더 나은 최선의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 활동하시면서 동부산 지역의 발전에 되게 많은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원장님 개인적으로 이 동부산 발전에 큰 그림 그리고 있다면 어떻게 그리고 있으세요? 사실 제가 이제 공직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 이 기장에 내려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공부가 조금 덜 됐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이 기장군이 이 부산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장에는 풍부한 농산물, 네. 수산물들 산지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천혜의 관광 자원들이 또 산재해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우리 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울산, 이 전국에서 아주 기장에 오시기가 좋게끔 말하자면은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최적의 이 어떤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미래에 이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린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후세들이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우리 기장만의 특성화된 그런 어떤 관광 콘텐츠 개발, 이것이 아주 저는 블루 오션 중에서도 최상의 그런 블루 오션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이나 부산 분들이 우리 기장에 와서 해안가에 가서 해산물 좀 드시고 또 여러 군데 지금 흩어져 있는 그런 문화 유적지 관광단지 한번 둘러보시고 또 기장시장에 가서 우리 기장의 특산물을 구매해서 가시는 이런 종합적인
체계적인 이런 관광벨트 조성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지역적입니다만은 막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 기장은 아주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좋은 곳인데 대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대학교 한 몇 개 좀 유치를 해서 교육 도시로서의 또 발전시킬 그런 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은 뭐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말씀하신 기장만의 그런 특화된 전략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더 구체적으로 따지고 본다면은 이제 동부산 발전연구원의 주요 사업들 과연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올해 계획 중인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이 개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말까지 한 뭐 두서너 달 동안 기장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사사시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뭐 그렇게 이제 쭉 보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현안 외에도 네.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이 생산되는 수돗물이 과연 우리가 식수로 했을 때 안전한지 오염이 됐는지 네. 뭐 이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 기장도예촌이 장안읍 그 지역에 지금 조성될 예정인데 아주 네. 지지부진하거든요. 막 이런 도예촌을 빨리 좀 해결한 그런 문제. 또 이제 도시철도 4호선이 지금 안평에서 이제 끝나거든요. 네. 그걸 이제 우리 기장까지 쭉 연결하면은 우리 기장분들이 얼마나 교통이 편리해지겠습니다. 편리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막 이러한 여러 가지 뭐 시급하고 중요한 그런 이 현안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저희가 작년 연말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저희가 사실은 뭐 좀 능력이 제한되죠. 막 그렇지만은 저희 나름대로 분기별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네네. 분기별로 한두 개씩 이런 과제들을 과제들 대상으로 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네네. 또 이제 전문가들 초빙해가지고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막 어떤 열띤 토론을 통해서 어떤 대안을 찾아보는 게 이게 가장 이제 역점 사업으로 그렇게 금년도 하려고 합니다. 또 네. 이제 이 외에도 이 이제 지역 주민들 틈에 들어가서 좀 봉사 활동도 하고 네.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뭐냐니까 그게 뭐죠? 재능 기부, 네. 재능 기부 차원에서 네. 안보 강연도 좀 하고. 지금 우리 기장 부산 여기는 아무래도 후방이다 보니까 안보 의식이 네. 조금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네네. 예. 지금 전쟁이 난다면은 전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북한이 미국까지 미사일을 쏘겠다고 그러는데 부산 여기는 손바닥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부산 지역에 우리 주민들한테도 안보의식을 조금 이제 심어줘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국방 상담실이라는 걸 제가 열었습니다. 상담실요. 예, 좀 궁금하시죠? 네네. 예, 뭐냐니까 우리 그 기장, 해운대 지역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군에 가지 않습니까? 네. 뭐 군에서 사실 요즘 이 사고들이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부모들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접수받아 가지고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또 이 청년이 아들이 어디에 부대 어디에 근무하는지 제가 연결해서 그건 제만이 할 수 있거든요. 네. 다른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뭐 제대를 했지만은 그런 네트워크가 네네.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잘 있는지 궁금한지 뭐 이런 걸 부모들이 걱정 안 하게끔 또 우리 기장 출신들이 군에 가서 제발 안전하게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좀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뭐 좀 이렇게 다양한 그런 사업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국방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동부산 발전연구원의 뭐 주요 사업과는 또 별개로 지역 주민들을 좀 위한 추가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죠. 되겠군요. 예, 서비스 차원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네, 사실 동부산 지역이라고 하면 뭐 기장, 해운대, 송정 이렇게 나누기 마련인데요. 특히 이 기장에 좀 집중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태어난 곳이 기장군 장안읍 효암마을입니다. 네. 네네. 지금은 이제 고리 원전으로 해서 마을 전체가 흔적도 없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네. 예, 가끔씩 보면 참 아쉽죠. 그래서 뭐 그렇지만은 저는 거기서 태어나서 원래 초등학교라는 데를 제가 졸업했고, 네네. 이제 중고등학교는 이제 부산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1979년도에 소위로 이제 임관해가지고 네. 이제 2013년 재작년에 이제 육군 소장으로 이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34년간 이제 군 생활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전방, 뭐 서울 위주로 이제 이렇게 객지 생활을 많이 했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부모 형제가 그리웠고 네네. 고향이 보고 싶었고 뭐 그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그건 인지상정이겠죠. 그럼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제 사단장을 네. 제 고향에 여기 발령이 나서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참 행운이었죠. 어린 시절에 봤던 그 어린 시절 놀던 네. 그런 마을의 모습들, 뭐 지금은 좀 사라졌다고 했지만 그 주변의 모습들 지금하고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변했습니까? 천지개벽을 했죠. 예, 그때는 마을들이 제가 살던 집도 네. 초가집이었습니다. 아, 예, 그 동네 한 70 내지 80%가 다 초가집이었어요. 그리고 이 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게 전부 다 비포장, 신장로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교과서에 나오는 네, 그 자갈길, 네. 예, 그런 도로였습니다. 예, 근데 참 산과들이 아름다웠고 봄 되면 좋은 예쁜 꽃들이 피었고 이제 가을 되면은 또 농사들도 많이 있었고, 네. 예, 그런 점에서는 또 옛날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저 지리를 잘 모르실 겁니다. 효암이라는 마을에서 제가 다닌 이 원래 초등학교까지는 한 10리 정도 됩니다. 4km죠, 4km. 네. 그걸 우리 효암마을 어린이들은 그냥 막 뛰어다녔습니다. 어, 네. 예, 그래서 이제 가끔씩 그때는 뭐 버스, 택시는 상상도 못했고요. 그렇죠. 예, 뭐가 있었나 하면은 소달구지가 있었어요. 그걸 타고 가끔씩 다니셨어요? 이제 가다가 그게 이제 딱 이제 마주치면은 타게 되는 거죠. 그날은 뭐 기분이 짱이었습니다. 예, 다들 참- 뭐 마을 어르신들이고 하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참 어린 시절 생각하면은 참 뭔가 뭉클하고, 네. 예.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발전이 많이 돼가지고 풍요스럽지만은 참 옛날 생각하면은 그 나름대로의 또 그런 애틋한 정, 따뜻한 마음씨, 예. 또 이 오염이 덜 된 그런 자연 환경들이 참 좋았죠. 그 시절 그럼 꿈은 어떤 거였어요?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좀 웃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네. 네. 운동도 잘했고 또 뭐 미술이나 음악도 잘했다고 그럽니다. 네. 예, 특히 그 중에서 운동을 잘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훌륭한 운동 선수가 돼가지고 올림픽에 나가서 네. 금메달 꼭 따고 싶었어요. 네. 근데 저희 부모님들이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던 데가 60년대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운동을 한다든지 그 예술계 그 속된 말로 딴따라 네. 그거 하면은 니들 전부 다 굶어 죽는다. 그 하지 못하게 했어요. 지금하고는 정반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너는 공부머리도 좀 있으니까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운동선수가 못 됐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하면은 제가 운동선수가 됐다면은 아마 스포츠 스타가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운동을 축구. 좋아하셨어요? 축구. 예, 축구를 잘했어요. 예. 그리고 육군 사관학교 다닐 때는 럭비 선수를 오.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운동 선수는 못 됐지만은 네. 뭐 진짜 또 스타가 됐잖아요. 그걸로 저는 뭐 또 이제 자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어릴 때는 참 운동을 좋아했고, 예. 참 운동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예. 근데 그 뭐 운동도 그렇지만은 왜 육군 사관학교를 선택을 하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예. 이제 고등학교를 겨우 이제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야 되는데, 네. 예. 우리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님이, 예. 우리 그 효안 마을에서 네. 생선 장수, 예. 그 과일 장수하면서 저를 공부를 시켰어요. 네. 이제 대학교 공부를 시키려고 하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가 대학교 갔어. 응? 네가 뭐 돈을 벌어서 가든지 네. 하든지 그렇게 하면 대학교 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공짜로 공부시켜주고 공짜로 밥 먹여주고 예? 공짜로 입혀주고 조금만 하지만은 월급까지 줬거든요. 그 사관학교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육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까 34년 동안 군 생활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꽤 오래 하셔서 지금까지도 아직 그때 습관이 좀 배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글쎄 저는 잘 못 느낍니다. 그런 걸. 네. 못 느끼는데 지금 또 아침 6시 딱 되면 눈이 떠져요. 아. 네. 뭐 간밤에 아무리 뭐 늦게 잤든지 또 조금 뭐 과음할 수도 있고 네. 가루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6시 되면은 무조건 눈이 떠져요. 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병사들이나 또 사관생도나 간부들이나 군에서는 6시 되면 무조건 기상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몸이 배서 그런지 근데 지금 또 하여간 6시만 되면은 이 늦잠을 못 자요. 네. 뭐 그런 게 뭐 좀 군생활 뭐 덕분인지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 저도 네. 그 아직까지도 기상나팔 소리가 제일 싫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그랬지만은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군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뭐 군인이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딱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정복을 갖춰 입어야 되고 뭐 딱딱하고. 네, 그런 이미지가 네. 뭐 밖에서도 그렇겠지만은 집에서도 혹시 그런 이미지가 아닐까? 특히나 몇십 년 동안 군생활을 하셨으니까 집에서는 어떤 남편, 저는 어떤 아버지세요? 보통 일반적인 그런 생각하고 정반대였어요. 어. 네.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인사가 대로. 상당히 좋으시기 네. 때문에 네, 네. 참 가늠하기 힘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부대, 사무실하고 우리 집하고 철저하게 이 선을 그었습니다. 어. 네. 그래서 부대에서는 다소 엄격하고 네. 조금 딱딱하고 가끔씩 뭐 목소리도 높이고 이렇게 했지만은 집에 와서는 뭐 일체 뭐 군인 티를 일체 안 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딸이 둘이 있거든. 다 네. 이제 출가했습니다만 네. 우리 딸들이 저보다는 엄마를 더 무서워했어요. 아, 저하고는 그래요? 장난쳐요. 오.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뭐 집하고 뭐 이 밖에하고 전혀 좀 다르지요. 딱 뵈면은 굉장히 체격도 좋으시고 건강 관리 굉장히 힘쓰실 것 같아요. 평소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특별하게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고요. 네. 저는 뭐 지금도 이 하루에 3끼 꼬박꼬박 찾아 먹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뭐 이제 담배도 끊었고 네. 근데 술도 좀 줄이고 특히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운동을 계속 했어요. 지금도 이제 틈만 나면은 이제 퇴근해가지고 밥 먹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예, 이렇게 이제 좀 속보 땀이 날 정도로 뛰면은 관절에 안 좋으니까 네네. 그렇게 계속 뭐 틈만 나면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막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네.
동부산발전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제 고향 이 기장에 와서 기장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그런 뜻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기장을 보면은 좀 구심점이 약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여러 분야에서 좀 발전이 좀 더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기장의 모든 마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161개 마을이 있습니다. 네. 5개 읍면동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 한번 가서, 예, 적어도 마을 이장님, 또 뭐 부녀 회원님, 또는 뭐 또 청년 그런 회장님들 다 만나보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 마을에서는 어떤 게 좀 아쉬운 게 있는가, 이 마을에서는 어떤 게 애로사항이 있는가, 이런 걸 전부 다 청취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크나큰 과제 연구에 이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런 일을 하며 있어가지고 제가 현역 시절에 가졌던 그런 애국심,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정말 진솔하게 저희 고향을 위해서 제 한 몸을 던질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주민들과는 어떻게 교류를 할 계획이신지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이 발로 뛰겠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좋은 말씀도 좀 듣고 뭐 이렇게 할까 합니다.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죠.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런 발전연구원이라는 이런 조직이 행정이나 정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다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동부산 발전연구원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그리고 기장의 발전을 위해서 동부산 발전연구원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살기 좋은 기장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성인 이번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지금 시청한 프로그램을 다시 보고 싶다면 리모컨의 빨간 버튼만 누르면 끝! 평생 소장 무료 VOD 우리 동네 사랑방.